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출간한 그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를 중심으로 경영 현실과 중국 고전인 한비자를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 K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 사장. 이 K사는 오더를 받아서 금형 제조해서 OEM 방식으로 물품 납품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해왔죠.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산반월공단에서 이 회사는 자수성가한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인지도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권 사장의 특징은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제가 보니까. 권 사장 본인이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그런 어떤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야간대학 학비까지 대주면서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의 자기 개발비 비율이 꽤 높았어요. 하지만 권 사장은 직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 개개인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많이 그 점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K사의 주거래 업체 중 한 업체가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나고 그 회사가 이제 망가지니까 그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많았는데 이 물품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미수 문제가 발생했죠. 이렇게 미수 문제가 발생하면 현금 유동성,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권 사장은 막 메꾸다가 이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죠. 권 사장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 중 몇몇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권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권 사장은 노동청과 검찰청을 오가면서 수사를 받았죠.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권 사장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내가 참 덕이 없나 봅니다. 내심 이렇게 회사가 어렵고 이러면 직원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2달치 월급이 밀리니까 대부분 그만두더군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노동청에 저를 고발하는데 가장 앞장선 친구는 내가 제일 아끼고 믿었던 그 직원이었어요. 물론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을 테지만 야속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면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반납하고 뭐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미담이 나오곤 하던데 그건 정말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많은 CEO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십니다. 직원 월급 밀려서 한번 고발 한두 번 안 당해 본 사람 치고 뭐 내가 회사 경영했니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이제 그거는 사장들이 거쳐야 될 숙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 역시 이런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돈보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여러 번 봐왔어요. 권 사장님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공허함, 박탈감 역시 회사가 부도되었다라는 그 사실만큼이나 그 믿었던 직원들이 등을 돌리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고 진심으로 아꼈는데 정작 직원들은 한두 달 급여가 안 나오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중에 제일 믿었던 친구가 앞장서서 고소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비자가 들어오는 건 뭐냐. 한비자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직원들만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한비자 입장이에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아니고 한비자는 그 직원들만 탓할 수 있겠어요, 권 사장? 라고 얘기하는 그 화자가 한비자인 겁니다. 자,
매달 그 급여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이 불안해진 마당에 의리다, 정의다 하는 거 따질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CEO의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에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간혹 직원들을 가족이다라고 표현하는 CEO가 있는데 표현이 그럴 뿐이지 직원은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비자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이 신하와 임금이 아니 피가 섞이지 않은데 무슨 가족이냐라는 얘기를 아예 한비자 대놓고 합니다. 월급이라는 이익이 없다면 직원들은 회사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의 이 텍스트랑은 색깔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 군주를 사랑하는 신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관점은 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죠. 군주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신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것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한비자의 냉엄하고도 준엄한 판단을 이건 틀린 얘기야, 이건 너무 냉정한 얘기야 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비자의 이러한 명제 속에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말의 불편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썼는데 쓰고 나서도 이 문장이 되게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문장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계산법은 정확하다. 자,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8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20만 원이 펑크가 나잖아요. 있는 사람은 돈 좀 적게 들어와도 그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작은 이 갭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군요. 송강호 씨 부인이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리미처럼 쫙 이렇게 구김살이 없어 보면은 여유가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비자의 사상을 성악설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놓고 보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과연 한비자의 이러한 논리 전개를 성악설로 볼 거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약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내가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러면은 별로 내가 이해관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폼나게 살 수 있어. 내 원칙 지키고. 그런데 이 걸려있는 이해관계도 많고 자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신념을 저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가장의 모습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닌 인간이 되게 약한 존재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한비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본 그 권사장 입장에 한번 돼봅시다. 리더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하죠.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과연 리더가 직원들이 내 마음과 같이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또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보통 CEO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말이죠. 직원들한테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성장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때로는 친동생처럼 때로는 둘러오는 친구처럼 말이죠. 신의를 갖고 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CEO하고 직원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결국 CEO와 직원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생기니까 이전에 제가 직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비자의 관점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배신감을 토로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리더들은 자신의 진심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 점을 알고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이제 빠른 속도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게 CEO든 팀장이든.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그래, 뭐 비전 같은 거 이거 별로 애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야, 돈. 비전이니 정의니 목 아프게 외쳤던 나만 바보지. 근데 이런 순간적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반응은 철저히 그 리더 자신의 입장에만 매몰된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제 책은 지금 현재 리더인 분도 보시면 좋겠지만,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방주사를 좀 맞고, 그 다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리더들이 이런 고민을 겪고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좀 위안도 받으면서 이런 그 한비자의 내공 수업이 담겨져 있는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 책 부지런히 보시면 하루에 한 10번만 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